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정농지필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그간 몇 번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여주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주시를 소득 창출형 도시로 개조하고 복지 정책의 확대나 기본소득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여주시의 다양한 행정, 시민 조직을 효율화,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주시의 발전 계획과 청사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세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농민 인구 비중이 17%로 수도권 도시 중에서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주를 완전히 농업도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애매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주 인구가 10만 남지다 보니 자생도시로서는 역부족이고 농업 효율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여주 농산물의 경쟁력이 뚜렷한 생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기업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은 많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여주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 정체성을 제대로 규정해야 여주 발전 계획의 총체적인 청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정책적 대안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쌀 이외에 여주하면 떠오르는 명확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여주형 발전 모델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시를 문화, 역사, 자연 테마의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 의원과 같은 견해를 밝히신 바도 있고 이번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많은 계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여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그 청사진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는 12개 읍면동 중 면 단위의 대부분이 농업 중심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여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살리기 위해 차원에서 푸드 플랜을 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푸드 플랜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최소한 경작 중심의 현 농업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재의 경작 중심 구도로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곡물가를 무한정 올릴 수도 없으며 영세농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주 RPC의 수멸가를 인상시켰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격의 상승은 곧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의 주력 상품인 대왕림표 쌀과 진상미, 자채쌀 등이 밥맛은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수익성 하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간단한 경제 논리인 것입니다. 보다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마을 단위의 주민조합을 구성하여 새로운 소득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농협은 이미 농업인의 조합이라기보다는 기업화되어 있어서 농민이나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읍과 동 지역을 제외한다면 면 단위 마을의 대부분이 농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이 조합들을 시에서 지원하여 공동의 수익 사업을 추진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추어, 장어, 메기 양식 등의 수익성이 매우 좋다고 들었습니다. 곡물 재배보다 미래성도 밝다고 파악이 됩니다. 보다 공격적인 농촌마을 수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여주시 행복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었고, 지난 4월에는 여주시 최초로 시민참여 거버넌스인 시정자문기구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시장님이 후보 시절 공약을 실현할 것으로 여주시의 주인은 여주시민이라는 인식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여주시의 정책 발굴, 현안 과제 논의 등 시민의 의견이 여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5일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주시민들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의 활동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된 적이 별로 없고, 위원회에서도 그 활동 현황을 제대로 공개 또는 홍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시정 목표와 비전을 담은 모든 공약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의 조직입니다. 시민들이 시민의 조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행복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행복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이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선 의원님 세 가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답변서는 이제 공직자들하고 같이 이제 작성했는데요. 이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먼저 제가 전해드린 문건과 조금 다르게 그냥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여주 정체성과 또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뭐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사람 중심 행복 여주가 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행정이 모든 그러니까 시민의 행복을 중심에 놓고 시책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촌에 살고 있지만 빈곤하지 않고 언제나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며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사람 중심 행복 여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역사, 자연을 테마로 한 도시로 만들어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시정연설에 담겨진 내용을 제외하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99.5%가 농산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 시를, 세 개 동과 이름을 빼놓고는 면지역은 앞으로 굉장히 낙후될 것으로 사실 전망이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개도국지를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의 위협이 들어오는 그 직격탄을 여주시에서 받게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복지적 대책이나 정체성, 총체적인 여주시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은 함께 만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농가 소득을 위해 현 경제학 중심의 농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마을 주민들의 조합을 구성하고
구성하고 시에서 조합을 지원하여 공동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촌 사회는 융복합 6차 산업이라고 하죠. 생산, 가공, 유통 이것을 버무려서 또 거기에서 관광 체험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농촌 사업을 증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말뿐인 사업이 될 것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기에도 힘든 분들께 가공에도 신경 써라. 그리고 사실은 도시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적 위생관념과 식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시골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즐겨라.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좀 이따 추가 질문해 주시면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자발적 평생학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 중심에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모실 것이냐 하는 개념으로 가져가고요. 젊은 농민들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그 경작을 포기한 경작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작을 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앞저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금년 4월 26일 날 출범하여 5개 분과 78명의 위원이 분과별로 매월 1회 이상 현재 총 38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올해 전국 지자체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시민행복위원회가 수상하는 영광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붕괴되는 어떤 이 농촌의 현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행복위원회뿐 아니라 또 다양한 어떤 조직의 형태, 의사소통의 형태, 참여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들과 시민위원회 이외에 뭐 다른 그런 조직들도 또 참여해서 함께 사람 중심 행복여주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여주 12개 문명동, 네네. 우리 3개 동은 이제 좀 도시 좀 시내 중심 지역이고, 네네. 좀 나머지 한 개 동의 8개 면은 좀 낙후된, 또 앞으로도 그런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낙후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동별로 또 이렇게 낙후될 전망을 갖고 있는 그 면단으로도 따로따로 그 정책이나 그 방향 제시, 비전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하나로 말하면 도시 형태는 압축 도시, 컴팩트 도시, 뭐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복합화 시설 얘기하고 있는데, 3동, 그러니까 중앙동, 영동, 우학동으로 한 50%의 사람이 살고 계신데요. 요번에 그 아파트 분양하면서 또 역시 이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여주 시민들이 다시 아파트권으로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남읍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장 동력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북내면 같은 경우는 지금 SK발전소가 있어서 그런데 SK발전소로 좀 이렇게 SK발전소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요.
강천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넘어가서 대신면 같은 경우에는 물류 쪽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흥천과 금사 쪽에 그쪽도 물류로서 좀 큰 활발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흥천 쪽의 변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동곤지암인가요? 그쪽과 관련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서 같은 경우에는 능서 역세권이 있어놔서 거기도 또 그걸로 좀 버틸 것 같은데 저쪽 오히려 점동 지역이 꽤 까다롭습니다. 근데 점동 지역은 다행히 이번에 면복합화 시설이 있어놔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8개 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 생산으로는 네. 우리 벼, 특산물 고구마, 땅콩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당장은 우리가 경작 중심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건지요? 그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이번에 WTO가 아니라 개도국이죠. 개도국. WTO. 예, 맞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이 2차, 3차 관세가 적어지면서 어디로부터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즉 한 군데가 뻥 뚫리게 되면 나머지가 다 과잉되는 이게 이제 농촌의 현실이고 보면 그것을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푸드 플랜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푸드 플랜 좀 언급도 하시기도 하셨고 성범 의원님도 이제 푸드 플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푸드 플랜이 생산과 먼저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생산, 재배, 가공,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은 이제 재배를 좀 더 말씀드린 거는 이게 안전한 먹거리를 그다음에 그 생산자가 확인되는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고부가 가치로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소비 이력제라고 할 수 있죠. 생산 이력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활력이 넣어져야 될 것 같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공 분야에서는 농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여주시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좀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함께 생산하고 그 생산한 것이 또 여주시의 지원 아래 제대로 된 어떤 가공 시설을 통해서 출하하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구조로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네덜란드나 이런 쪽 농업 강국 작지만 강한 그런 쪽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쪽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높은 기술력과 또 하나는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지식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 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능력과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관계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도 한번 논의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 질문요. 우리가 시민행복위원회 또 5개 분과 78명의 위원이 총 38회를 회의를 거쳤다 그랬는데 네네. 지금까지 앞으로는 홈페이지나 각종 신문을 통해서 알린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차질 없이 우리가 또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시민이 누구나 알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또 어떤 또 회의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사실은 총체적으로 여주시의 어떤 방향에 대한 좋은 지적이시고 해서 제가 깊게
이해하고 또 의원님께 여쭤보면서 여주시정 발전에 참고하고 여주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정책과 비전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어 여주의 발전이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드린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현안도 중요하고 의문을 해소하며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는 것도 의정 활동의 큰 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밝고 큰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번 의회와 집행부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변화된 여주시의 모습을 앞당겨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